자, 반갑습니다. 강길용입니다. 데일리 NBA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1월 6일 목요일 4경기, 아침에 있는 4경기 다 가져왔고요. 최대한 라인업이 나와 있는 경기들 위주로 좀 꾸려서 왔습니다. 한번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는 멤피스 대 휴스턴의 경기입니다. 자, 멤피스는 디트로이트 상대로 106대 114로 패배하면서 3연패에 빠졌습니다. 자모란트가 징계 후에 복귀를 했지만 림 근처 야투 시도가 4개밖에 없었고 상당히 비효율적인 공격을 펼쳤습니다. 신체 접촉도 좀 의도적으로 피하는 듯한 모습도 나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팀 분위기는 엉망이 되었고 페인트 존 마진이 마이너스 28점, 물론 디트로이트가 골밑이 강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이드 수비가 완전히 붕괴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모란트를 빼고 뭐 대안이 있냐라고 하기에는 지금 주전 백코트 자원들이랑 빅맨들이 뭐 대거 부상 결장 중이기 때문에 대안도 지금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멤피스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자, 휴스턴은 직전 경기 댈러스 상대로 110대 102로 제역전승을 기록했습니다. 4연승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생군과 듀란트가 공격을 이끌었고 아멘 탐슨이 림 피니셔 역할을 정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뭐 댈러스가 인사이드가 약한데 뭐 댈러스 상대로 압도적인 골밑 우세를 보여줬고 리그 1위 오펜시브 레이팅을 자랑하는 공격 효율성이 꾸준한 득점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당분간 부상 이탈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듀란트, 아멘 탐슨, 생군 너무 강력한 인사이드 파워를 가지고 있어서 조금 대안 그러니까 이 팀을 대항할 수 있는 팀이 누가 있을지 좀 그려지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기는 일단 멤피스가 직전 경기 페인트 존 마신이 마이너스 28점이었는데 휴스턴은 생군, 탐슨, 듀란트 골미 폭발이죠. 그래서 디트로이트 상대로도 어려웠는데 당연히 휴스턴 상대로도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에 자모란트의 이제 스타 플레이 이런 것들이 지금은 이제 어네피가 떠 있는 상황에서 듀란트에 많이 밀릴 것이라고 보고 결국은 슈퍼스타의 맞대결에서도 듀란트가 모란트보다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팀 밸런스도 휴스턴이 좀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멤피스는 최근에 좀 강행 일정이죠. 좀 타이트한 일정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체력적인 문제도 있을 거라고 봐서 저는 이 경기는 휴스턴이 승리를 거두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자바리 스미스와 스티븐 아담스가 나오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조금은 핸디까지는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덴버와 마이애미의 경기입니다. 자, 덴버는 직전 경기 세크라멘토 상대로 130대 124로 승리하면서 시즌 첫 연패 위기를 넘겼습니다. 요키치가 트리플 더블을 기록하면서 경이적인 효율성을 보여줬고요. 에런 고든과 자말 머레이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일단 홈에서 지금 덴버가 마이애미 상대로 천적 관계가 좀 있습니다. 19경기 중에 17승을 거둘 정도로 상성이 좋고 홈 어드밴티지의 요키치의 효율성 뭐 이런 것들 생각했을 때는 지금 덴버는 고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이애미는 직전 경기 클리퍼스 원정에서 120대 119로 승리를 거뒀습니다만은 클리퍼스의 최근 경기력을 생각한다면은 그렇게까지 뭐 이긴 거를 고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리그 1위 페이스를 바탕으로 상당히 템포를 뭐 밀어붙이는 그런 농구를 하고 있는데 과연 오늘 덴버 상대로도 원정에서 먹힐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부 원정 일정의 이제 두 번째 경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이제 고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경기는 요키치 대 아데바요의 경기다라고 좀 요약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이애미가 덴버한테 천적 관계가 잡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데바요는 골밑에서의 이런 뭐 안정감은 있지만 골밑에서 요키치를 압도하는 느낌도 없고 패스 플레이로 아데바요를 묶는 거는 뭐 요키치가 당연히 잘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둘이 붙으면 이 요키치와 아데바요의 차이에서 많이 벌어지곤 하는데 만약에 마이애미가 막 업템포를 해도 덴버가 의도적으로 좀 템포를 좀 잡아서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런 조절 능력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압도적인 천적 관계는 심리적인 우위도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데바요의 클러치 득점력이 있지만 요케치 머레이 듀오를 과연 뭐 버텨낼 수 있을지는 저는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덴버가 지금 머레이가 몸 상태가 그렇게 100%는 아니다 하지만 프로바블리 출전이 거의 가능하다라고 봤을 때 저는 이 경기는 홈에서 덴버가 지배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덴버 승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자, 다음 경기는 클리블랜드 대 필라델피아의 경기입니다.
클리블랜드는 직전 경기 애틀랜타 상대로 117대 109로 승리를 거두면서 2연패 후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애틀랜타가 트레이 영이 없는 상태에서 뭐 그렇게까지 고평가를 할 수 있는 팀도 아니었고, 결국은 갈랜드, 그리고 자레드 앨런, 그리고 메릴 뭐 이런 선수들이 다 부상으로 빠지다 보니까 트랜지션 플레이 효율이 크게 좀 떨어진 상황입니다. 결국 미첼의 폭발적인 득점력이 있긴 해도 부상으로 인해서 공격 조립이 좀 비효율적이다 이런 부분은 지금 클리블랜드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필라델피아는 직전 경기 시카고 원정에서 111대 113으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자, 타이리스 맥시가 이 쿼터에만 12득점을 올리고 뭐 폭발적인 공격력을 보이긴 했지만 결국은 4쿼터에 시카고의 수비력에 막히면서 6분 동안 야투 성공 빵개 좀 부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요 4쿼터 막판 부진에 플러스로 백투백 원정 일정의 경기이기 때문에 고평가를 하기 힘들고 엔비드의 몸 상태를 생각했을 때는 오늘 출전이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맥시의 폭발력은 뭐 초반부는 나쁘지 않았지만 후반부에 분명히 체력적인 문제가 보였고 백투백 일정에 대한 피로도도 뭐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조금 필라델피아를 지금은 고평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뭐 직전 경기에서 뚜렷하게 체력전 한계를 노출을 좀 했고 지금 계속해서 에너지 레벨로 필라델피아가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벌써 좀 퍼진 게 아닌가. 그런데 이제 백투백 원정 일정이다 더 약점이 뚜렷하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크리블랜드도 뭐 이래저래 부상 이탈 자원들로 경기력이 올라오진 않지만 결국은 지금 클리블랜드의 이 압도적인 높이와 수비를 이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갈랜드와 제런 알렌도 뛸 수도 있다. 퀘스천어블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합류를 하게 된다면 필라델피아는 더 까다로운 경기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알렌과 갈랜드가 빠지게 됐을 때는 그렇게까지 지금 클리블랜드의 득점 볼륨이라든지 공격력, 공격 효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살아나진 않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클리블랜드 승만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과감하게 야 얘네들 다 나온다 생각하고 아니면 필라델피아 백투백 못 버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그냥 과감하게 클리블랜드 핸디까지도 가보셔도 될 만한 경기라고 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디트로이트 대 유타의 경기입니다. 디트로이트는 멤피스 원정에서 114대 106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3연승을 질주했습니다. 커닝햄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아이지아 스튜어트가 토비의 공백을 완벽하게 메우면서 공수에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시즌 승리한 5경기 모두 페인트존 마진을 다 우위를 점하고 승리를 거두는 아주 클래시컬한 그런 농구를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커닝햄과 슈츠초트, 듀린이 이끄는 인사이드 파워가 시너지를 좀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문제는 그래도 토바이어스 해리스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득점 볼륨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걱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 경기이기 때문에 기대치는 존재합니다. 자, 유타는 보스턴 원정에서 105대 103으로 제역전승을 거두면서 3연패를 끊었습니다. 자, 백투백 일정에 이틀째 뭐 갑자기 승리를 거두면서 뜬금없는 승리를 거뒀죠. 이날 우리가 보스턴 가서 좀 돈 꼬랐는데 어이가 없긴 했지만 하여튼 승리를 거둔 건지 당한 건지는 뭐 모르겠습니다. 자, 너키치가 클러치에서 결승 득점을 했고 막 이래저래 경기력은 뭐 괜찮았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지금의 보스턴에게 105점 넣고 이긴 거를 또 고평가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난전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오히려 이렇게 디트로이트 같은 팀을 만나면은 아마 좀 쉽지 않은 경기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디트로이트는 유타가 마카넨, 너키치를 보유하고 있지만 커닝웨 스튜어트, 듀린으로 이어지는 림의 파상 공세가 훨씬 더 우세에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결국은 이제 디트로이트가 유타의 외곽을 얼만큼 덜 맞느냐인데 유타가 막 3점을 막 집어 던집니다. 그게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디트로이트도 좀 정신을 못 차릴 수도 있어요. 디트로이트가 3점 외곽에서 생산 능력이 막 너무 좋고 그런 팀은 아니기 때문에 냅다 던지는 유타의 3점이 좀 위험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밑에서의 점수가 따박따박 날 수밖에 없는 디트로이트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디트로이트가 홈 이점을 가져가고 유타가 지금 타이트한 일정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캐슬러까지 없는 상황에서 골빛이 완전히 헐릴 것이다. 그래서 디트로이트가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뭐 디트로이트도 토비의 공백이 아마 저는 조금은 티가 나지 않을까 싶어서 보수적으로 승 접근하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경기를 한번 추려봤고요.
느바가 좀 어렵긴 하지만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이게 정상 흐름으로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어렵다 해도 막 이상한 거 건드리지 말고 따박따박 금액을 좀 줄여서라도 전공법으로 접근하다 보면은 언젠가 좀 좋은 날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영상 괜찮으셨다면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라이브와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